내 약혼자랑 결혼했다고? 언니, 그건 오해예요. 저는 그냥 오해? 무슨 오해? 언니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아빠 회사 살린 거 고맙더라. 덕분에 나는 편하게 도망칠 수 있었으니까. 죄책감 없이 말이야. 저는 언니를 대신한 게 아니에요. 그냥 회사를 살리려고. 하지만 하리나, 내가 내 인생을 훔쳤다는 건 변하지 않아. 언니가 담배를 바닥에 버렸습니다. 구두로 밟아 껐어요. 정희도 그 사람 원래 내 약혼자였잖아? 내가 도망치지 않았으면 내가 그 사람 아내가 됐을 거야. 대성건설 안주인이 됐을 거고. 하지만 언니가 먼저 떠나셨잖아요. 그래, 내가 떠났지. 하지만 그게 내가 내 자리를 차지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야. 언니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난 이제 내 걸 되찾을 거야. 너는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면 돼. 숨어서 살던 그곳으로 말이야. 언니가 돌아서서 내려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저는 서류상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사람은 많지만 제가 그의 딸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거의 없죠. 오늘도 저는 서영그룹 본관 복도를 걸레질하고 있습니다. 제 인생이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어요. 아니, 어쩌면 이게 제 운명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행복한 장여사를 찾아주신 고마운 분들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침 6시 청소 담당자들이 모이는 지하 휴게실에서 하루가 시작됩니다. 저는 31살 윤아린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서영그룹 회장 윤태수의 딸이라는 걸 알 수 있죠. 하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그저 하청업체 소속 계약직 미화원일 뿐이니까요. 작업복을 입고 고무장갑을 끼는 제 모습이 거울에 비쳤습니다. 낯설지 않았어요. 이미 10년째 이렇게 살아왔으니까요. 하린 씨, 오늘 12층 회장실 쪽 복도 좀 부탁해요. 김 선생님이 아파서 못 나오셨거든. 반장님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입니다. 회장실이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버지가 계신 곳이니까요. 하지만 내색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저 청소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아버지와 같은 건물에서 일하지만 우리 사이의 거리는 멀기만 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에 올라갑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짝반짝 빛나는 복도였어요. 고급스러운 조명, 비싼 그림들이 걸린 벽. 이 건물을 지을 때 어머니가 로비 벽화 디자인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재능 있는 화가였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정식 아내가 아니었죠. 그래서 저는 태어날 때부터 숨겨진 존재였습니다. 호적에도 없는 딸, 회장의 비밀이었죠. 복도 끝에서 청소를 시작했어요. 물통에 걸레를 적셔서 바닥을 닦습니다. 무릎을 꿇고 닦다 보면 다리가 저려오지만 익숙합니다. 이 일을 한 지도 벌써 3년째니까요. 그때 회장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재빨리 몸을 낮췄어요. 비서실장 김 부장과 재무이사 박 이사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위험합니다, 회장님. 자금 유동성이 바닥났어요. 다음 달 만기 어음만 200억인데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김 부장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걸레질하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어요. 대성건설과의 합병권은 어떻게 됐나? 아버지의 목소리였어요. 평소보다 훨씬 지쳐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저렇게 늙으셨을까?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가까이서 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정 회장께서 조건을 내셨습니다. 따님과 아드님의 혼인이 선행되어야 한다고요. 그래야 자금 지원과 합병을 논의하시겠답니다.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따님이라면 윤세린 언니를 말하는 거겠죠. 저보다 3살 많은 이복 언니입니다. 새어머니의 친딸이에요. 호적에도 당당하게 올라있는 정식 딸이죠.
세린이가 뭐래? 아직 말씀을 안 들으셨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선택의 여지가 없으십니다. 이번 달 말까지 자금이 확보되지 않으면 법정 관리를 신청해야 합니다. 수천 명의 직원들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발은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어요. 회사가 부도 위기라니.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일군 회사가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아버지가 유일하게 목숨처럼 지켜온 곳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저는 고개를 더 숙이고 바닥만 닦았어요. 그들의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울렸습니다. 딱딱딱딱. 제 심장 박동보다 빠른 소리였죠. 그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저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배식 담당으로 일하는 미선 언니를 만났습니다. 유일하게 제 정체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리나, 너 오늘 안색이 안 좋다. 무슨 일 있어? 어디 아파? 아니에요, 언니. 그냥 좀 피곤해서요. 요새 일이 많아서 그래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아침에 들은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언니가 정략 결혼을 한다니. 그것도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요. 세린 언니는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밥이라도 제대로 먹어. 요새 너무 말랐어. 미선 언니가 반찬을 더 얹어줬습니다. 하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입맛이 없었습니다. 오후에는 본관 로비 유리창을 닦았습니다. 햇살이 쏟아지는 따뜻한 오후였어요. 밖에서 고급 세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최신형 벤츠였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은 새어머니와 세린 언니였습니다. 언니는 명품 가방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새로 산 옷인지 값비싼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새어머니와 함께 백화점에 다녀온 모양이었어요. 저는 유리창 너머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같은 아버지의 딸인데 우리는 너무 다른 세상에 살고 있었습니다. 언니는 햇빛 아래서 빛나는 사람이고 저는 그림자 속에 숨어 있는 사람이었죠. 언니는 당당하게 정문으로 들어오지만 저는 직원 출입구로 들어와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 사람들 회장님 가족이지? 부인이랑 따님? 옆에서 청소하던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네, 그런가 봐요. 제가 대답했어요. 아주머니는 제가 회장의 딸이라는 걸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저는 그저 이름 없는 청소부일 뿐이니까요.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건물을 빠져나가고 저는 마지막으로 화장실을 점검했어요.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낡은 작업복을 입은 여자. 머리카락은 묶음끈에 대충 묶여 있고 손은 세제 때문에 거칠어져 있었어요. 손톱 밑에는 때가 끼어 있었습니다. 31살 여자의 손이 아니었어요. 이게 내 인생의 전부일까? 거울 속 제 모습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죠. 형광등 불빛 아래 초라한 제 모습만 보일 뿐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아버지는 저를 먼 곳에 사는 이모에게 보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갑자기 낯선 곳으로 보내졌죠.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저는 이모네 집에서 자랐어요. 아버지는 매달 생활비를 보내주셨지만 단 한 번도 찾아오신 적이 없었습니다. 전화도 없었어요. 생일 축하 문자 한 통 없었습니다. 20살이 되던 해 이모가 말씀하셨어요. 하리나, 이제 내가 스스로 살아가야 할 때야. 이모도 이제 늙었고 너도 다 컸잖니. 서울 가서 내 인생 살아봐. 그래서 저는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가방 하나 들고요. 대학은 갈 형편이 안 됐어요. 아버지에게 손 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이미 저를 버리신 거니까요.
여기저기 일자리를 알아보다가 우연히 서현그룹 청소용역 회사에서 일하게 됐죠. 아이러니했어요. 아버지 회사에서 청소부로 일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원룸에 도착해서 문을 열었어요. 좁고 어두운 방이었습니다. 창문도 작아서 햇빛이 잘 들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스스로 번 돈으로 얻은 공간이었습니다. 그게 자랑스러웠어요.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았으니까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곰팡이 자국이 있었습니다. 오늘 들은 이야기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회사가 위기에 처했다는 것, 세린 언니가 결혼을 해야 한다는 것, 아버지의 지친 목소리,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어요. 나도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저는 그저 숨어서 살아왔어요. 아버지의 짐이 되지 않으려고 애썼죠. 눈에 띄지 않으려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뭔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도 아버지의 딸인데 뭔가 도울 수 있지 않을까요? 핸드폰을 켰습니다. 아버지의 번호가 저장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단 한 번도 전화를 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20년 넘게 저장만 되어 있는 번호였죠. 손가락이 화면 위를 맴돌았어요. 떨렸습니다.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무작정 전화를 할 수는 없었어요.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아버지께 뭐라고 말해야 할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어요. 마음 한구석에서 뭔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운명에 저항하고 싶다는 마음, 그림자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욕망,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어요. 무서웠지만 동시에 설레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제 인생이 바뀔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밤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많은 불빛 속에 저도 포함될 수 있을까요? 그림자가 아닌 빛으로 살 수 있을까요? 사흘 뒤 회사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따님 약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이래. 급하게 잡힌 거 아니야? 정말? 갑자기 왜? 무슨 일 있나? 글쎄, 대성건설이랑 합병건 때문이라던데. 정략 결혼이라나 뭐라나. 직원 식당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저는 식판을 들고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귀를 기울이지 않으려 했지만 소문은 계속 들려왔어요. 식당 전체가 그 이야기로 들썩였습니다. 대성건설 회장 아들이랑 결혼한다던데. 그 사람 소문 많지 않아? 아, 그 소문 많은 사람? 성격에 문제 있다던데. 장애도 있다고 하고. 어머, 진짜? 그런 사람이랑 결혼을 시켜? 회장님 따님 불쌍하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세린 언니가 정말 결혼을 하는구나. 아버지가 결국 결정을 내리신 거예요. 밥맛이 없었습니다. 숟가락을 놓고 식당을 나왔어요.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퇴근하려는데 회장실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보통 6시면 모두 퇴근하시는데 오늘은 달랐어요. 복도를 지나가는데 회장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새어머니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화장이 번진 것 같았습니다. 울었던 모양이에요.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에요, 여보? 새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청소도구함 뒤로 몸을 숨겼어요. 편지 한 장 남기고 사라지다니. 세린이가 어디 갔는지 찾아야죠. 내일이 약혼식인데. 지금 사람을 풀어서 찾고 있네. 하지만 내일이 약혼식인데. 아버지의 목소리가 무겁게 깔렸습니다. 평생 저렇게 무기력한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세린 언니가 사라졌다니. 약혼식을 하루 앞두고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대성건설 쪽에는 뭐라고 하실 겁니까? 신부가 사라졌다고요? 우리 회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모르겠네. 정말 모르겠어. 세린이가 왜 이러는지. 아버지의 목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회장실 문이 닫혔어요. 새어머니가 복도를 따라 걸어갔습니다. 높은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울렸어요. 딸각딸각. 화가 난 걸음걸이였습니다. 저는 그분이 완전히 사라진 뒤에야 몸을 움직일 수 있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생각했어요. 언니가 도망쳤다는 것. 내일이 약혼식이라는 것. 회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아버지가 얼마나 절망하고 계실까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뉴스 검색을 해봤어요. 아직 기사는 없었습니다. 당연했죠. 재벌가 스캔들은 숨기기 마련이니까요. 원룸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언니의 심정이 이해됐습니다. 사랑 없는 결혼, 그것도 문제 있다는 남자와의 정략 결혼이라니. 도망치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회사는요? 직원들은요? 시계를 봤습니다. 밤 10시였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누구지? 이 시간에? 여보세요? 할인 씨죠? 저 김 비서실장입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비서실장이 왜 제게 전화를 했을까요? 제 번호를 어떻게 아셨지? 회장님께서 지금 당장 오시라고 하십니다. 본관 회장실로요. 급한 일이십니다. 지금요? 밤 10시인데요. 네, 지금 바로요. 차를 보내드리겠습니다. 10분 후에 댁 앞에 도착할 겁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멍하니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부르신 건 처음이었어요. 2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단추를 잠그기가 힘들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창백한 얼굴이 보였어요. 10분 후 정말로 검은색 세단이 도착했습니다. 기사님이 문을 열어주셨어요. 차에 탔습니다. 고급스러운 가죽 시트였어요. 처음 타보는 차였습니다. 회장님께서 급하게 부르셨습니다. 빨리 모시겠습니다. 기사님이 차를 출발시켰어요. 서울 야경이 창밖으로 흘러갔습니다. 불안했어요. 왜 절 부르신 걸까요? 20분 후 회사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밤인데도 여러 층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경비실에서 확인을 받고 1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심호흡을 했어요. 진정하려고 애썼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회장실 문 앞에 섰습니다. 손을 들어 노크하려는데 손이 떨렸어요. 주먹을 꽉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용기를 내서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게. 아버지의 목소리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넓은 회장실에 아버지 혼자 앉아 계셨어요.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앉아라, 할인아. 아버지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아버지와 단둘이 있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어쩌면 어머니 장례식 이후 처음일지도 몰라요. 내가 여기서 일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다. 아버지가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어요. 미안하다. 너를 이렇게 살게 해서, 청소부로 일하게 해서.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선택한 일이에요.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제대로 본 건 오랜만이었어요. 많이 늙으셨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였고 머리카락에 흰머리가 반 이상이었어요. 아버지, 언니가. 세린이는 떠났다. 편지를 남기고 갔어.
아버지가 탁자 위에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세린 언니의 글씨였어요. 또박또박한 글씨체였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하지만 전 제 인생을 제가 선택하고 싶어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할 수는 없어요. 용서해 주세요. 편지를 읽고 나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언니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24살 여자가 원하지 않는 결혼을 하다니. 하지만 동시에 아버지의 고통도 느껴졌습니다. 내일이 약혼식이다. 대성건설 정 회장과 그쪽 아드님이 오신다. 모든 준비가 끝났어. 하지만 신부가 없어. 아버지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회사는 이번 달을 넘기지 못한다. 대성건설과의 합병이 무산되면 자금이 막혀. 은행은 이미 손을 뗐고 수천 명의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게 돼. 침묵이 흘렀습니다. 벽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어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손톱 자국이 났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회장실에 울렸습니다. 생각보다 크게 나온 목소리였어요. 뭐? 아버지가 저를 돌아봤어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대신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세린 언니 대신에요. 내일 약혼식에 제가 나가겠습니다. 아버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하리나,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니? 그건 너무... 알아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저라도 나가면 약혼식은 진행할 수 있어요. 회사도 살릴 수 있고요. 안 돼. 그건 내 인생을 포기하는 거야. 모르는 사람과 결혼하는 거라고. 저는 괜찮습니다, 아버지.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어차피 숨어서 사는 인생이었어요. 서류상으로도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고요. 이제는 제가 아버지를 위해 뭔가 할 수 있다면 하고 싶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쓸모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진심이었어요. 평생 그림자처럼 살아왔던 제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의미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었어요. 아버지가 한참 동안 저를 바라봤어요. 그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가 우시는 걸 처음 봤어요. 정말 괜찮겠니? 후회하지 않겠니? 네, 아버지.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그날 밤 저는 회사 숙소로 옮겨졌습니다. 새벽까지 준비가 진행됐어요. 헤어 디자이너와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와서 저를 변신시켰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제 머리를 만지고 얼굴에 화장을 했어요. 피부가 좋으시네요. 화장이 잘 받을 것 같아요.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말했습니다. 거울을 보지 않으려 했어요. 무서웠습니다. 새벽 5시 드디어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세린 언니를 위해 준비된 웨딩드레스를 입었어요. 하얀 드레스가 제 몸을 감쌌습니다. 레이스와 구슬 장식이 빛났어요. 정말 아름다우세요. 공주님 같아요. 헤어 디자이너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모르겠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청소부였던 제가 지금은 신부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오후 2시 차가 호텔로 출발했습니다. 약혼식장은 시내 최고급 호텔이었어요. 리무진이 호텔 정문에 멈췄습니다. 직원들이 문을 열어줬어요. 신부님, 이쪽으로 오세요. 대기실로 안내받았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 동안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두근두근 소리가 너무 커서 다른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신부님, 준비되셨습니까? 플래너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비됐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전혀 준비되지 않았지만 이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음악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결혼행진곡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팔을 잡고 레드카펫을 걸었습니다. 하객들이 저를 바라봤어요. 수백 명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제가 세린이 아니라는 걸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베일이 얼굴을 가리고 있었으니까요. 단상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키가 크고 잘생긴 남자였습니다. 정의도 제 약혼자가 될 사람이었죠. 소문과는 달랐어요. 장애인이라고 했는데 완벽하게 서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분의 눈빛이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뭔가 슬픔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외로움 같은 것도요. 약혼식이 진행됐습니다. 사회자의 멘트가 울렸어요. 반지를 교환하는 순간 정의도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객들에게는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당신은 세린이 아니군요. 저는 깜짝 놀라 그분을 봤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베일 너머로 어떻게 알아봤죠? 걱정 마세요. 나도 내 사정이 있으니까. 서로 도와주는 거죠. 그분이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묘하게 슬퍼 보였어요. 마치 저와 같은 처지인 것처럼요. 약혼식이 끝났습니다. 저는 이제 정의도의 약혼녀가 되었습니다. 가짜 신부로서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눈빛에서 뭔가 통하는 게 있었거든요. 약혼식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원룸에서 살고 있었어요. 정의도와는 약혼식 이후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어요. 보통은 약혼 후에 만나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그분은 연락이 없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소문이 무성했어요. 회장님 따님 약혼했다면서? 대성건설 아들이랑? 응, 봤어. 진짜 잘생겼더라. 장애인이라던데 그런 것 같지 않던데? 소문이 과장된 거 아닐까? 재벌가는 원래 소문 많잖아. 저는 청소를 하면서 그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아무도 신부가 바뀐 걸 몰랐습니다. 세린 언니 대신 제가 나갔다는 걸요. 금요일 저녁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문 앞에 고급 세단이 서 있었어요. 검은색 벤틀리였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정의도였습니다. 어떻게 여길? 주소는 알아내기 어렵지 않았습니다. 서영그룹 인사 기록에 다 나와 있으니까요. 그분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정장 차림이었지만 넥타이는 풀어져 있었습니다. 퇴근하시는 길인 모양이었어요.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께 근처 조용한 카페로 갔어요. 밤 8시였지만 손님이 별로 없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정의도가 커피를 주문했어요. 저는 따뜻한 차를 시켰습니다. 긴장돼서 손이 떨렸거든요. 약혼식 날 신부가 바뀐 걸 알았습니다. 세린 씨와는 몇 번 만난 적이 있거든요. 사전 미팅에서요. 정의도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럼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약혼식을 그대로 진행하셨잖아요. 제게도 제 이유가 있었으니까요. 정의도가 커피잔을 내려놨습니다. 손가락이 길고 우아했어요. 당신은 저에 대해 뭘 들었습니까? 성격 이상자? 장애인? 괴팍한 성질? 여자를 때린다는 소문도 있죠. 네, 그런 소문들을 들었어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거짓말할 필요가 없었어요. 다 거짓말입니다. 정의도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제가 일부러 퍼뜨린 소문이에요. 저를 향한 악의적인 소문들을요. 제 재산과 권력에 끌려오는 사람들을 거르기 위해서였죠. 진짜 저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보는 사람들 말입니다. 저는 놀라서 그분을 봤습니다. 스스로 나쁜 소문을 만들다니.
그럼 왜 굳이 그렇게까지? 제 어머니가 아프십니다. 정희도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말기암이죠. 의사가 6개월이라고 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이 제 결혼을 보는 거예요. 손자 얼굴 보는 거고요. 하지만 저는 사랑 없는 결혼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목소리에 아픔이 묻어났어요. 그래서 나쁜 소문을 퍼뜨렸어요. 그러면 아무도 저와 결혼하려 하지 않을 테니까. 어머니도 포기하실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착각이었습니다. 정략 결혼은 피할 수 없었어요. 회사 때문에요. 그런데 왜 저를 그대로? 당신은 달랐습니다. 정희도가 저를 똑바로 봤어요. 그 눈빛에 뭔가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약혼식장에서 당신의 눈을 봤습니다. 베일 너머로도 보였어요. 두려움도 있었지만 용기도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려는 마음이 보였어요. 그게 저를 움직였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믿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죠. 가슴이 뛰었습니다. 누군가 제 마음을 이해해준다는 게 이렇게 따뜻한 일인지 몰랐어요. 제안이 있습니다. 정희도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가방에서 꺼낸 두꺼운 봉투였어요. 1년간의 계약 결혼을 합시다. 어머니께서 편안하게 마지막을 맞이하실 수 있도록요. 그 기간 동안 당신은 제 아내 행세를 해주시면 됩니다. 같은 집에 살고 어머니 병문안도 함께 가고요. 1년 후에는요. 헤어지면 됩니다. 조용히 깔끔하게요. 정희도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당신은 위자료로 30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 아버지 회사에 필요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자금도 투입하고 합병도 진행하죠. 서로 윈윈입니다. 계약서였습니다. 차갑고 냉정한 거래였어요. 하지만 저는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회사를 살려야 했고 정희도는 어머니를 위해 결혼이 필요했으니까요. 한 가지 조건을 더 붙이고 싶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저는 일을 하고 싶어요. 집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제 커리어를 쌓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회사 마케팅 본부에 자리를 만들어 드리죠. 계약직이지만 경력을 쌓기엔 충분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관계는 비밀로 해야 합니다. 회사 사람들이 당신이 제 아내라는 걸 모르게요. 왜요? 당신이 실력으로 인정받기를 바라니까요. 회장 며느리라는 이름 때문이 아니라요. 당신 스스로 증명하는 거죠.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 사람은 저를 이해하고 있었어요. 제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정희도도 서명했어요. 이렇게 우리의 계약이 시작됐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린 씨. 아, 이제부터는 이름을 불러도 될까요? 계약상 부부니까요. 네, 그러세요. 저도 이도 씨라고 부를게요. 이상했어요. 계약 결혼이라는 차가운 관계인데 그분의 미소는 따뜻했습니다. 다음 주 저는 정희도의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한남동에 있는 저택이었어요. 3층짜리 단독주택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살아온 곳들을 다 합쳐도 이 집보다 작았어요. 정원에는 분수가 있었고 수영장도 있었습니다. 2층은 당신 공간입니다. 침실, 드레스룸, 욕실 다 있어요. 저는 1층에 있을게요. 정희도가 안내했습니다. 프라이버시는 철저하게 지키는 모양이었어요. 계약이니까요. 어머니는 병원에 계십니다. 주말에 함께 뵙게 될 거예요. 그때까지 적응하세요. 알겠습니다. 첫날 밤 넓은 침실에 혼자 누워 있었습니다. 킹사이즈 침대였어요. 천장이 너무 높았습니다. 원룸 천장은 손만 뻗으면 닿을 것 같았는데 여긴 달랐어요.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내 인생일까? 며칠 전까지만 해도 청소부였던 제가 지금은 재벌가 며느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현실 같지 않았어요. 주말 정희도와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정미정 여사님은 VIP 병실에 계셨어요. 생각보다 건강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수액을 맞고 계셨어요. 어머니 할인입니다. 제 약혼녀예요. 제가 공손하게 인사를 드렸어요. 어머, 정말 예쁘구나. 우리 이도가 좋은 사람을 만났네. 세린 씨보다 훨씬 따뜻해 보여. 여사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어요. 병든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할인 씨, 우리 이도 잘 부탁해요. 겉으로는 차가워 보여도 속은 따뜻한 아이랍니다. 어릴 때 길 잃은 강아지 데려다 키운 적도 있어요. 네, 여사님. 잘 모시겠습니다. 여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정희도는 창가에 서 있었어요. 어머니를 바라보는 그분의 눈빛이 애틋했습니다. 저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구나. 부러웠어요. 병원을 나오는 길 정희도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당신을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행이에요. 여사님이 정말 좋은 분이세요. 따뜻하시고요. 네,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죠. 그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옆에 있어주기로 했습니다. 위로의 말보다 침묵이 나을 때가 있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와 정희도는 묘한 관계였어요. 계약으로 맺어진 사이지만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조금씩 편해지고 있었습니다. 아침에는 함께 커피를 마셨고 저녁에는 같이 뉴스를 봤어요. 어느 날 저녁 거실에서 와인을 마시고 있었어요. 정희도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할인 씨는 왜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아버지 회사 때문만은 아닐 것 같은데 30억이 필요해서도 아니었을 것 같고요.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평생 숨어서 살았거든요.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요. 호적에도 없고 가족 사진에도 없고. 그런데 그날 처음으로 제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의미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걸요. 외로웠겠네요. 평생을요. 네, 외로웠습니다. 정말로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정희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외로웠습니다. 사람들이 제 주변에 많이 있었지만 아무도 진짜 저를 보지 않았어요. 그저 대성건설 후계자만 봤죠. 제 돈과 권력만 봤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뭔가 통하는 게 있었어요. 같은 외로움을 가진 두 사람이었습니다. 환경은 달랐지만 고독은 같았어요. 할인 씨, 이 1년 동안은 서로를 위로해주는 사이가 되면 어떨까요? 계약이지만 그래도 함께 있는 시간이니까요. 친구처럼요. 좋아요, 이도 씨. 처음으로 그분의 이름을 편하게 불렀습니다. 정희도가 웃었어요. 그분의 진짜 웃음을 처음 본 것 같았습니다. 밝고 따뜻한 웃음이었어요. 그날 밤부터 우리의 관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약이라는 차가운 껍질 안에서 뭔가 따뜻한 게 자라나고 있었어요. 저는 그게 뭔지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1년 후면 끝날 관계니까요. 감정을 주면 안 됐어요. 하지만 가슴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희도를 볼 때마다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그분의 웃음소리에 제 입가에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건 계약이 아니었어요. 감정이었습니다. 안 돼. 마음을 주면 안 돼.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이미 늦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정희도에게 조금씩 빠져들고 있었어요. 계약의 선을 넘고 있었습니다. 2달째가 되던 어느 월요일 아침 정희도가 제안했습니다. 할인 씨,
우리 회사에서 일해보는 게 어때요? 계약서에 있던 조항이잖아요. 아침 식사를 하면서 나온 이야기였어요. 토스트를 먹다가 멈췄습니다. 네, 대성건설에서요? 지금요? 네, 마케팅 본부에 자리가 있어요. 계약직이지만 경력을 쌓기에는 좋을 거예요. 하린 씨가 중국어 할 줄 안다고 했죠? 지금 중국 투자 유치 프로젝트가 한창인데 도움이 될 겁니다. 망설여졌습니다. 정의도의 아내라는 신분으로 들어가는 게 맞는 걸까요? 사람들이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정의도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커피잔을 내려놓고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비밀로 해야 합니다. 회사 사람들은 당신이 제 아내라는 걸 모르게 하는 거죠. 완전히 모르는 사람처럼 지내야 해요. 왜요? 그게 더 힘들 것 같은데요. 당신이 실력으로 인정받기를 바라니까요. 정의도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회장 며느리라는 이름 때문이 아니라요. 당신 스스로의 능력으로 성공하는 걸 보고 싶어요. 그게 진짜 당신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 사람은 저를 이해하고 있었어요. 제가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다음 주 월요일 저는 대성건설 신입사원이 되었습니다. 마케팅 본부 3팀이었어요. 출근 첫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장을 입고 회사 정문으로 들어갔어요. 예전에는 직원 출입구로만 들어왔는데 오늘은 당당하게 정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신입 윤아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팀원들 앞에서 인사했어요. 10명 정도 되는 팀원들이었습니다. 모두들 저를 신기하게 쳐다봤어요. 계약직이시죠? 뭐 전공하셨어요? 어느 대학교 나오셨고요? 키가 큰 남자 선배가 물었습니다. 이름표를 보니 김민준 대리였어요. 미술사를 독학으로 공부했습니다. 대학은 나오지 않았어요. 독학이요? 대학은 안 나오셨어요? 그럼 어떻게 여기? 사정이 있어서요. 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약간 무안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거짓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본부장은 백유정 상무였습니다. 40대 중반의 날카로운 여성이었어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짧은 머리를 한 카리스마 넘치는 분이었습니다. 첫 미팅에서 그분이 말했습니다. 계약직은 계약직답게 행동하세요. 주제 파악 못하면 여기서 살아남기 힘들어요. 정규직 선배들 커피 심부름부터 제대로 하세요. 차갑게 쏘아붙이는 말투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 일주일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커피 심부름, 복사, 서류 정리, 회의실 청소까지 청소부 시절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힘들었습니다. 사람들의 무시하는 눈빛이 더 아팠으니까요. 하린 씨, 커피 좀. 아메리카노 2잔, 카페라떼 1잔. 빨리요. 하린 씨, 이 서류 복사 50부 해놔요. 점심시간 전까지요. 하린 씨, 회의실 정리 안 했어요? 지저분한데? 하루 종일 이름 뒤에 시자만 붙여서 불렸습니다. 존중이 아니라 형식적인 호칭이었어요. 점심시간 혼자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팀원들은 함께 나가서 먹었어요. 저만 빼고요. 외로웠습니다. 그때 정의도가 지나갔어요. 임원 식당으로 가는 길이었나 봅니다. 우리는 눈이 마주쳤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약속이었으니까요. 그분도 고개를 돌렸어요. 가슴이 아렸습니다. 저렇게 가까이 있는데 모른 척해야 한다니. 아침에는 함께 커피를 마셨는데 회사에서는 남남이었습니다. 2주째 백유정 본부장이 저를 급하게 불렀습니다.
윤 씨, 중국 투자자 미팅 자료 준비해 놨어? 내가 사흘 전에 맡겼잖아. 아, 그게. 당황했습니다. 그런 지시를 받은 기억이 없었어요. 설마 안 했어? 너한테 맡긴 지 사흘이나 됐는데? 미팅이 내일인데 자료가 없으면 어떡하라고? 본부장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 팀원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저는 준비한 파일을 내밀었어요. 밤새 작업한 자료였습니다. 혹시 몰라서 미리 준비해 둔 거였어요. 중국 투자 유치 관련 자료를 예상해서 만들어뒀습니다. 뭐야, 이게. 중국어로 다 작성했네? 누가 중국어로 하래? 네, 투자자분들이 중국인이시라고 해서요. 한국어 버전도 있습니다. 백유정 본부장이 자료를 넘기며 읽었습니다. 표정이 조금씩 변했어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중국어 할 줄 알아? 이 정도 수준이면 거의 원어민급인데? 네, 독학으로 공부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요. 발표도 할 수 있어? 내일 미팅에서 해보겠습니다. 준비했습니다. 본부장님이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뭔가 생각하는 표정이었어요. 의심과 놀라움이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다음 날 투자자 미팅이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회의실에 들어갔어요. 중국인 투자자 3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50대로 보이는 남성들이었어요. 안녕하십니까? 대성건설 마케팅 본부 윤아린입니다. 유창한 중국어로 인사했습니다. 투자자들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었나 봅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준비한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했어요. 대성건설의 중국 진출 계획, 투자 수익률 분석, 리스크 관리 방안까지 투자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질문도 쏟아졌어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정말 흥미롭군요. 투자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팅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는데 백유정 본부장이 저를 불렀어요. 윤 씨, 잠깐만요. 네, 본부장님. 잘했어요. 정말로요. 그런데 어디서 중국어를 배웠어요? 발음이 완벽한데? 유학 갔다 왔어요? 아니요. 청소년 센터에서 중국인 선생님께 배웠습니다. 무료 수업이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5년 동안 배웠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이모네 동네 청소년 센터에서 정말 배웠거든요. 매주 토요일마다 2시간씩이요. 본부장님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차가웠지만 조금은 인정하는 듯 했어요. 앞으로 중국 관련 프로젝트는 내가 맡아. 실력이 있으면 계약직이든 뭐든 상관없어. 일 잘하는 사람이 최고야.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날부터 일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단순 업무가 아닌 실무를 맡기 시작했어요. 중국어 번역, 투자자 미팅 준비, 시장 분석 보고서 작성까지. 힘들었지만 보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필요한 사람이 되고 있었어요. 저녁,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희도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소파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미팅 잘했다던데요? 백 본부장한테 보고받았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백 본부장한테 보고받았죠? 회장 아들이니까요. 모든 중요 미팅은 보고받습니다. 정희도가 웃었습니다. 따뜻한 미소였어요. 자랑스러웠어요, 하린 씨.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준비성도 철저하고 실력도 있고. 고마워요, 이도 씨. 당신 덕분에 기회를 얻었어요. 아니에요. 당신 실력이에요. 저는 기회만 준 거고 실력은 당신이 보여준 겁니다. 처음으로 서로를 편하게 불렀습니다. 계약 관계가 아니라 진짜 부부처럼요. 동료처럼요.
그날 밤 우리는 함께 와인을 마셨습니다. 이야기를 나누고 웃었어요. 회사 이야기, 팀원들 이야기,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을요. 행복했습니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하린 씨, 내일도 힘내세요. 당신은 할 수 있어요. 고마워요, 이도 씨. 당신이 있어서 힘이 나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제가 모르는 곳에서 저를 향한 질투와 음모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팀 회식 자리였습니다. 술이 몇 잔 돌아가자 분위기가 풀렸어요. 사람들이 편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린 씨, 남자친구 있어요? 결혼은요? 김민준 대리가 물었습니다. 술에 취한 목소리였어요. 아, 그건 개인적인 거라서요. 있을 것 같은데 맨날 퇴근하면 바로 가잖아요. 회식도 안 오고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저는 애매하게 웃으며 넘어갔어요. 그때 한 여자 대리가 말했습니다. 근데 하린 씨, 서영그룹이랑 관련 있어요? 성이 윤 씨잖아요. 혹시 친척이라도?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질문을? 아니에요. 그냥 흔한 성이잖아요. 윤 씨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도 좀 닮은 것 같은데. 서영그룹 회장님이랑요. 얼굴형이 비슷해요. 술자리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두들 저를 쳐다봤어요. 불편한 시선들이었습니다. 그럴 리 없잖아요. 하린 씨가 재벌가 사람이면 왜 여기서 계약직을 해요? 말이 안 되죠. 다행히 김민준 대리가 말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안했어요. 의심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들킬 거예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생각했어요. 언젠가 들킬 날이 올 거라고. 저는 얼마나 더 이 비밀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리고 들켰을 때 사람들은 저를 어떻게 볼까요? 3개월째가 되던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출근해서 자리에 앉았는데 팀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평소보다 소곤소곤 수군거리는 소리가 많았습니다. 오늘 신규 대리 한 분 오신대. 경력직이래. 옆자리 선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군데요? 어느 회사에서 오시는데요? 서영그룹에서 오신다던데. 해외 근무 경험도 있고 완전 스펙 좋다던데. 서영그룹.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설마 하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오전 10시 회의실에 팀원들이 모였습니다. 백유정 본부장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 뒤로 한 여자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명품 정장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어요. 윤세린. 제 이복 언니였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왜 언니가 여기에? 도망쳤다면서요? 소개하겠습니다. 마케팅 3팀에 새로 합류하신 윤세린 대리님입니다. 서영그룹에서 3년 근무하셨고 최근 2년은 미국 지사에 계셨습니다. 마케팅 전략 분야의 전문가시죠. 언니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샤넬 정장을 입고 에르메스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고 메이크업은 완벽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세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함께 좋은 성과 만들어 가겠습니다. 언니의 시선이 저를 스쳤습니다. 순간 언니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하지만 금방 미소를 지었습니다. 완벽한 가면이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언니의 자리는 제 맞은편이었어요. 책상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는 자리였습니다. 최악이었어요. 하린 씨, 커피 좀 타다 줄래요? 아메리카노로요. 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공손한 말투였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네, 대리님. 커피를 타러 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왜 하필 여기로 온 걸까요?
점심시간이 되자 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하린 씨,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옥상으로 갑시다.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함께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추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11월의 바람은 날카로웠어요. 오랜만이네, 하리나. 언니가 담배를 꺼냈습니다. 언제부터 담배를 피웠을까요? 예전에는 안 피웠는데. 언니, 어떻게 여기에? 놀랐지? 내가 여기 나타날 줄은 몰랐을 거야. 나도 내가 여기 있을 줄은 몰랐어. 언니가 담배 연기를 내뱉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연기를 바라봤어요. 미국에서 뭐 하셨어요? 실패했지, 뭐. 사업도 망하고 사랑도 잃고 다 잃었어. 언니의 목소리가 쓸쓸했어요. 예전의 당당한 모습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왔어. 맨 땅에 헤딩하듯 돌아왔지. 그런데 돌아와 보니 재미있는 소식을 들었지. 내 동생이 내 자리를 대신했다더라. 내 약혼자랑 결혼했다고. 언니, 그건 오해예요. 저는 그냥. 오해? 무슨 오해? 언니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아빠 회사 살린 거 고맙더라. 정말로. 덕분에 나는 편하게 도망칠 수 있었으니까. 죄책감 없이 말이야. 저는 언니를 대신한 게 아니에요. 그냥 회사를 살리려고. 하지만 하리나, 내가 내 인생을 훔쳤다는 건 변하지 않아. 언니가 담배를 바닥에 버렸습니다. 구두로 밟아 껐어요. 정희도 그 사람 원래 내 약혼자였잖아. 내가 도망치지 않았으면 내가 그 사람 아내가 됐을 거야. 대성건설 안주인이 됐을 거고. 하지만 언니가 먼저 떠나셨잖아요. 편지 남기고요. 그래, 내가 떠났지. 하지만 그게 내가 내 자리를 차지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야. 언니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난 이제 내 걸 되찾을 거야. 정의도도 대성건설에서의 위치도 모든 걸. 너는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면 돼. 그림자 속으로. 숨어서 살던 그곳으로 말이야. 언니가 돌아서서 내려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서울 전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날부터 언니의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미묘했지만 확실했어요. 계획적이고 치밀했습니다. 회의 시간에 언니가 말했습니다. 하린 씨 아이디어는 참신한데 실현 가능성이 좀 낮네요. 시장 분석이 부족한 것 같아요.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가 봐요. 제 의견을 깎아내렸어요. 팀원들 앞에서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력직 대리의 말이니까요. 세린 대리님 말씀이 맞는 것 같네요. 하린 씨, 다시 검토해서 가져와요. 백유정 본부장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점심시간 언니는 팀원들과 친하게 지냈습니다. 저만 빼고요. 언니는 사교성이 좋았어요. 우리 점심 먹으러 갈까요? 제가 맛집 알아요. 오늘은 제가 쏠게요. 오, 좋죠. 세린 대리님 센스 최고. 팀원들이 환호했습니다. 하린 씨도 같이 갈래요? 언니가 저를 쳐다봤어요. 미소를 지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할 일이 있어서요. 그래요? 그럼 우리끼리 가죠. 하린 씨는 바쁘니까. 언니가 팀원들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텅 빈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외로웠어요. 일주일 후 더 심해졌습니다. 언니는 백유정 본부장과 가까워졌어요. 두 사람이 자주 함께 커피를 마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본부장님, 커피 한잔 하실래요? 제가 알려드릴 정보가 있어서요. 회사 내부 이야기인데 흥미로우실 거예요. 무슨 정보? 좋아요, 갑시다. 두 사람이 함께 카페테리아로 갔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불안했어요. 저녁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희도에게 말해야 할까 고민했어요.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언니 이야기를 꺼내면 복잡해질 것 같았어요. 힘든 일 있어요? 표정이 안 좋은데. 정희도가 물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저를 걱정스럽게 쳐다봤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일이 좀 많아서요.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이도 씨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도 회사 일로 바쁜데 제 문제까지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다음 날 언니가 제 책상으로 왔습니다. 하리나, 이 서류 좀 확인해 줄래? 중국어 부분 말이야. 내가 중국어 잘하잖아. 네, 언니. 서류를 받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번역이 이미 완벽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문법도 맞고 표현도 자연스러웠어요. 다 되어 있는데요? 수정할 부분이 없어요. 그래. 그럼 됐어. 그냥 한번 확인해 달라는 거였어. 고마워. 언니가 서류를 가져갔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시험 같은 거였을까요? 제 실력을 확인하려고. 일주일 후 큰 프로젝트 발표가 있었습니다. 저는 밤새 자료를 준비했어요. 중국 투자자 유치 프로젝트였습니다. 이번에는 대형 투자였어요. 500억 규모였습니다. 발표 당일 아침 컴퓨터를 켰는데 파일이 없었습니다. 파일이 왜? 분명히 저장했는데? 황급히 찾았지만 없었어요. 휴지통에도 없었습니다. 백업 폴더도 확인했지만 사라져 있었어요. 누군가 지운 거였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언니가 다가왔습니다. 걱정하는 표정이었지만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어요. 파일이 사라졌어요. 어제까지 분명히 있었는데. 어머, 큰일이네. 발표는 1시간 후잖아. 어떡하지? 언니의 표정에 미묘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놓치지 않았어요. 순간 깨달았습니다. 언니가 지운 거구나. 본부장님께 말씀드려야겠다. 파일이 사라졌다고. 그게 소용있을까? 증거도 없는데. 그냥 내가 관리를 못한 거라고 생각하실 거야. 언니가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1시간 안에 다시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50페이지가 넘는 자료였으니까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정희도였어요. 하린 씨, 괜찮아요? 아까 복도에서 봤는데 얼굴이 안 좋던데. 이도 씨, 파일이 사라졌어요. 발표 자료가 다 없어졌어요. 1시간 후에 발표인데. 침착하세요. 어디 있어요? 지금 갈게요. 하지만 우리 관계 들킬 수도. 상관없어요. 지금 중요한 건 당신이에요. 기다려요. 금방 갈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10분 후 정희도가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손에 노트북을 들고 있었습니다. 팀원들이 부회장님을 보고 일어섰어요. 모두 앉으세요. 윤아린 사원, 잠깐 나와보세요. 저는 따라 나갔습니다. 복도 구석에서 정희도가 노트북을 건넸어요. 이거 쓰세요. 제 개인 서버에 자동 백업이 있을 거예요. 당신이 작업할 때 실시간으로 백업되도록 설정해뒀습니다. 혹시 몰라서요. 어떻게 이런 걸? 당신 걱정돼서요. 회사 생활이 처음이잖아요. 만약을 대비한 겁니다. 정희도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파일이 있었어요. 제 작업물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어젯밤 버전까지 다 저장되어 있었어요. 고마워요, 이도 씨. 정말 고마워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발표 잘하세요. 당신은 할 수 있어요. 당신의 실력을 보여주세요. 정희도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을 나갔어요. 저는 노트북을 들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발표는 성공적이었습니다. 투자자들이 만족했어요. 계약 체결까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언니의 표정은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계획이 틀어진 거죠. 그날 저녁 퇴근 후 옥상에서 언니를 다시 만났습니다. 똑똑하네, 하리나. 백업까지 해뒀을 줄은 몰랐어. 아니, 누가 도와준 거지? 언니가 지웠죠? 제 파일을. 증거 있어? 내가 실수로 지운 걸 수도 있잖아. 언니가 비웃었습니다. 경고할게, 하리나. 넌 내 상대가 안 돼. 난 이 바닥에서 오래 살았어. 너 같은 신출내기가 이길 수 있는 게임이 아니야. 포기하는 게 나을 거야. 언니, 왜 이러세요? 우린 자매잖아요. 피를 나눈 사이예요. 자매, 우린 한 번도 자매였던 적 없어. 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넌 그냥 아빠의 실수였고, 난 정식 딸이었어. 넌 숨겨야 하는 존재였고, 난 자랑스러운 딸이었지. 그게 우리의 차이야. 언니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아팠어요. 정말 아팠습니다. 알았어요, 언니.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하지만 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저도 제 인생이 있으니까요. 저도 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언니에게 맞섰어요. 언니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후회할 거야, 하리나. 내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곧 알게 될 거야. 언니가 내려갔습니다. 저는 서울 야경을 바라봤어요.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언니와 저의, 그리고 과거와의 싸움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언니와 백유정 본부장은 더욱 가까워졌어요. 두 사람이 자주 함께 식사하고 회의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점심시간에도 퇴근 후에도 함께였어요. 불안했습니다. 뭔가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를 향한 음모가 짜여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오후였어요. 갑자기 공지가 떴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 전사회의 개최, 전 부서 본부장 및 팀장, 주요 프로젝트 담당자 필참, 전사회의. 1년에 몇 번 안 하는 큰 회의였어요. 각 부서 본부장들과 임원진이 모두 참석하는 자리였습니다. 당연히 정의도 부회장님도 참석하시겠죠. 하린 씨도 참석해야 해요. 중국 프로젝트 담당자니까. 백유정 본부장이 말했습니다. 저는 긴장됐어요. 그렇게 큰 자리는 처음이었습니다.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오후 2시 본사 대회의실로 향했어요. 엄청나게 큰 회의실이었습니다. 50명은 좋게 앉을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긴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임원들이 하나둘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막내 계약직이었기 때문에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정의도 부회장이 들어왔어요. 우리는 눈이 마주쳤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그분은 상석에 앉았어요.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사회는 전무님이 보셨어요. 각 부서별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영업본부, 기획실, 재무팀. 지루한 숫자들과 그래프가 이어졌어요. 마케팅 본부 차례가 왔을 때 백유정 본부장이 일어났습니다. 이번 분기 마케팅 본부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화면에 자료가 떴습니다. 프로젝트별 성과 분석이었어요. 저희 팀이 진행한 중국 투자 유치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중국 프로젝트는 윤아린 사원의 노력으로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500억 규모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죠. 본부장님이 저를 언급했습니다. 모두가 저를 쳐다봤어요. 50명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쏠렸습니다. 얼굴이 뜨거웠습니다. 윤아린 사원, 일어나 보세요. 어쩔 수 없이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정의도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분은 무표정했어요. 회사에서는 항상 그랬습니다. 좋은 성과입니다.
계약직이지만 실력이 뛰어나네요. 계속 노력하세요. 전무님이 말했습니다. 자리에 앉으려는데 언니가 손을 들었어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윤세린 대리. 무엇입니까? 윤아린 사원의 입사 과정이 궁금합니다. 계약직 채용이 어떻게 이루어진 건지요? 투명성 차원에서 여쭤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무슨 의도인지 모두가 느꼈어요.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정상적인 채용 절차를 거쳤습니다. 인사팀 검토를 받았고요. 백유정 본부장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언니는 멈추지 않았어요. 계획된 각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윤아린 사원, 당신은 서현그룹 윤태수 회장의 딸이죠? 숨겨진 딸이지만요. 순간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임원들이 서로를 쳐다봤어요.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습니다. 모두가 저를 봤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언니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마치 무대 위의 배우처럼요. 정희도 부회장의 아내이기도 하죠. 약혼식을 올렸고 현재 부회장님과 같은 집에서 살고 계십니다. 폭탄 선언이었어요. 회의실이 완전히 술렁거렸습니다. 임원들이 놀라서 일어섰어요. 누군가 뭐라고? 라고 외쳤습니다. 윤대리,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전무님이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사실입니다. 윤아리는 정희도 부회장과 약혼한 사이예요. 제 이복 동생이기도 하고요. 제가 약혼식을 거부하고 떠났을 때 하린이가 저를 대신해서 들어간 겁니다. 언니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어요. 승리의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명백한 부정입사 아닙니까? 회장 며느리라는 신분을 숨기고 입사한 거잖아요. 특혜 아닙니까? 백유정 본부장이 거들었습니다. 계획된 것이었어요. 두 사람이 함께 준비한 각본이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변명해야 할까요? 변명할 수 있을까요? 윤아린 사원, 사실입니까? 정희도 부회장의 아내가 맞습니까? 한 임원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고개를 들고 대답했습니다. 이제 숨길 수 없었어요. 숨기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실력으로 일했습니다. 부정입사가 아니에요. 저는 제 능력으로 프로젝트를 성공시켰어요. 실력이요? 회장 며느리라는 걸 숨기고 들어온 게 정직한 겁니까? 그게 공정한 경쟁입니까? 백유정 본부장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입사할 때 제 신분을 밝히지 않았던 건 특혜를 받지 않기 위해서였어요.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게 바로 부정이죠. 다른 지원자들은 그런 백그라운드 없이 경쟁했는데 당신은 숨기고 들어온 겁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열심히 한 건 중요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투명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예요. 백유정 본부장이 다그쳤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이런 선례를 남기면 안 됩니다. 다른 직원들의 사기에도 영향을 미쳐요. 공정성을 해치는 겁니다. 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정의로운 척하는 목소리였어요. 팀원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떤 이는 동정하는 눈빛이었고 어떤 이는 배신감이 서려 있었어요. 김민준 대리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어요. 부회장님, 이 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임원이 정의도에게 물었습니다. 정의도는 여전히 무표정했어요. 그분이 입을 열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입을 열어서는 안 됐어요. 우리의 비밀이 더 드러날 테니까요. 하지만 그때
정희도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윤아린 사원은 제 아내가 맞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술렁였어요. 부회장이 직접 인정한 겁니다. 하지만 그녀의 입사는 제가 지시한 것이 아닙니다. 마케팅 본부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한 채용이었죠. 저는 그녀가 입사한 후에 알았습니다. 정희도가 백유정 본부장을 쳐다봤습니다. 본부장님, 그때 채용 과정에서 특이사항이 있었습니까? 압력이나 청탁이 있었습니까? 그건 없었습니다. 백유정 본부장이 당황했어요.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정상적인 채용이었다는 겁니다. 윤아린 사원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건 개인의 선택이었고 그 선택이 채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정희도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회의실을 압도하는 카리스마였어요. 하지만 부회장님, 그래도 회사 내규상 가족관계는 신고해야. 내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희도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미리 준비한 것 같았어요. 인사규정 15조 3항을 보시죠. 임직원의 배우자나 가족이 입사할 경우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부서가 아니면 문제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윤아린 사원은 제가 관할하지 않는 마케팅 본부에 있습니다. 저는 경영전략실을 담당하고 있고요. 백유정 본부장이 할 말을 잃었어요. 언니의 표정도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희도가 회의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모든 임원들을 하나하나 쳐다봤어요. 윤아린 사원은 지난 3개월 동안 이 회사에서 가장 성실하게 일한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중국 투자 유치 500억, 신규 브랜드 론칭 프로젝트 성공, 마케팅 전략 수립까지 모두 그녀의 노력이었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정희도의 말이 너무 고마웠어요. 실력을 평가해야 할 자리에서 신분을 문제 삼는 건 옳지 않습니다. 그녀는 제 아내이기 전에 이 회사의 유능한 직원입니다. 그녀의 성과가 그걸 증명합니다. 정희도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분의 눈빛이 따뜻했어요. 처음으로 회사에서 저를 따뜻하게 봐주는 눈빛이었습니다. 이해 있으신 분 계십니까?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감히 부회장에게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이 안건은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보고 진행하시죠. 회의가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정희도의 말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녀는 이 회사의 유능한 직원입니다. 그 말이 계속 울렸어요. 회의가 끝나고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세면대에 손을 짚고 울었어요. 너무 많은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창피함, 안도감, 그리고 감사함. 모든 게 뒤섞였어요. 하리나. 뒤에서 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봤어요. 언니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표정이 일그러져 있었어요. 이긴 것 같아? 착각하지 마. 이건 시작일 뿐이야. 난 포기하지 않아. 왜 이러세요, 언니? 왜 저를 이렇게 미워하세요? 미워한다고? 아니야, 난 그냥 내 것을 찾는 거야. 내가 빼앗아간 것들을. 정희도도, 이 회사에서의 위치도, 모든 걸. 언니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을 봤어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화장이 다 지워져 있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희도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소파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이도 씨, 고마워요. 오늘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 때문에 곤란하셨을 텐데 당연한 말을 했을 뿐입니다. 당신은 정말 잘하고 있어요, 하린 씨.
당신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저는 다 알아요. 정희도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이었어요. 그분이 먼저 제 손을 잡은 건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힘들어질 겁니다. 회사 사람들이 모두 알게 됐으니까요. 시선도 달라질 거고요. 알아요. 하지만 저는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더 열심히 할 거예요. 그럴 필요 없어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니까요. 제가 옆에 있잖아요. 우리는 팀이에요. 그 말에 울컥했습니다. 다시 눈물이 났어요.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전계약으로 맺어진 사이잖아요. 1년 후면 끝날 관계인데. 할인 씨, 정희도가 제 얼굴을 들어 올렸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어요. 그분의 눈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계약은 이미 의미가 없어요.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진심으로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정희도의 고백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이게 꿈인가 싶었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이도 씨. 계약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요.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분을 향한 제 마음을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았어요. 정희도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따뜻했어요. 이 품 안에서라면 어떤 폭풍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계약 관계가 아니었어요. 진짜 사랑하는 사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출근길이 두려웠습니다. 모두가 저를 알아볼 테니까요. 회장 며느리 정희도의 아내로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어요.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어떤 시선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동정? 질투? 아니면 냉소? 회사 건물 앞에 섰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용기를 내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팀원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누구도 먼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제가 먼저 밝게 인사했습니다. 몇몇이 작게 인사를 받았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외면당하는 기분이었어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옆자리 선배가 작게 한숨을 쉬더니 말했어요. 할인 씨, 왜 말 안 했어요? 우린 동료였잖아요. 같이 야근도 하고 밥도 먹었는데. 죄송해요. 하지만 특혜받고 싶지 않았어요.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래도 배신당한 기분이에요. 우리는 당신이 그냥 신입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회장 며느리였잖아요. 선배가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이해는 했습니다. 그분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었죠. 점심시간 혼자 식당에 갔습니다. 자리에 앉으려는데 사람들이 피했어요. 마치 전염병 환자처럼요. 외로웠습니다. 여기 앉아도 돼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김민중 과장이었어요. 다른 팀 사람이었습니다. 네, 앉으세요. 고마워요. 김 과장이 앉았습니다.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힘들죠? 다들 저렇게 반응하니까. 사람들은 원래 그래요. 이해 못하는 것에는 거리를 두니까요. 괜찮아요. 예상했던 일이에요. 거짓말. 얼굴에 다 써 있는데요. 김 과장이 웃었습니다. 저는 할인 씨 편이에요. 그동안 일하는 거 봤거든요.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밤늦게까지 남아서 공부하고 중국어 공부하느라 점심시간에도 책 보고 그런 모습 다 봤어요. 고마워요, 과장님.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게 느껴졌어요. 세상에는 아직 저를 이해해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후 백유정 본부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윤아린 씨, 인사팀에서 정식 조사가 진행될 겁니다. 입사 과정 전반에 대해서요.
협조하세요.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그리고 당분간 주요 프로젝트에서는 빠지세요. 논란이 있으니까요. 다른 직원들 사기 문제도 있고요. 하지만 본부장님, 제가 맡은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데 윤세린 대리가 이어받을 겁니다. 그게 회사를 위해서도 낫겠죠. 오해를 살 필요 없으니까요. 언니가 제 뒤에서 미소 짓고 있었어요. 계획대로였습니다. 저를 프로젝트에서 빼내는 게 목표였던 거죠. 본부장님, 그건 너무 명령입니다. 따르세요. 계약직이 명령 불복종하면 곤란해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어요. 허탈했습니다. 제가 심혈을 기울였던 프로젝트를 빼앗긴 기분이었어요. 며칠 후 인사팀 조사가 있었습니다. 작은 회의실에서 조사관 2명이 저를 마주했어요. 입사 당시 본인의 신분을 고의로 숨긴 겁니까? 고의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밝히지 않았을 뿐이죠. 그 차이가 뭡니까? 숨긴 건 숨긴 거 아닙니까? 실력으로 평가받고 싶었습니다. 신분 때문이 아니라요. 만약 제가 회장 며느리라고 밝혔다면 저를 제대로 평가해 줬을까요? 조사는 1시간 넘게 계속됐습니다. 같은 질문을 반복했어요. 지쳤습니다.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징계는 없었어요. 정의도가 말했던 대로 내규상 문제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팀 내 분위기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언니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윤세린 대리, 이 보고서 뭡니까? 데이터가 전부 틀렸잖아요. 투자자한테 보여줄 자료가 이게 뭡니까? 백유정 본부장이 소리쳤어요. 사무실 전체에 울려 퍼지는 목소리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시 확인하면 뭐합니까? 투자자 미팅이 내일 오전인데 하루 만에 다시 만들 수 있어요? 본부장님이 화를 냈습니다. 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항상 자신감 넘치던 언니가 당황하고 있었어요. 저는 언니 자리로 가서 서류를 봤습니다. 제가 맡았던 프로젝트였어요. 중국 시장 분석 부분에서 데이터 해석에 실수가 있었습니다. 심각한 오류였어요. 본부장님,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뭐? 백유정 본부장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원래 제가 하던 거예요. 데이터도 제가 수집한 거고요. 밤새 고치면 됩니다. 내일 아침까지 완성할 수 있어요. 본부장님이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요. 내일 아침 8시까지 완성하세요. 미팅은 10시니까 시간이 빠듯해요. 감사합니다. 그날 밤 회사에 남았습니다. 데이터를 다시 분석하고 보고서를 수정했어요. 차트를 다시 만들고 시장 전망을 업데이트했습니다. 새벽 5시가 되어서야 끝났어요. 책상에 엎드려 잠깐 눈을 붙였습니다. 1시간 후 알람이 울렸어요. 세수를 하고 화장을 고쳤습니다. 거울을 보니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아침 8시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백유정 본부장이 검토했어요.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꼼꼼히 봤습니다. 완벽하네요. 정말 완벽해요. 수고했습니다, 윤 씨. 본부장님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처음으로 인정받는 느낌이었어요. 미팅은 성공적이었어요. 투자자들이 만족했습니다. 계약 체결로 이어졌어요. 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팅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언니가 제 자리로 왔습니다. 고마워, 하리나. 내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괜찮아요, 언니. 미안해. 정말로. 너한테 너무 심했어.
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강한 척하던 가면이 벗겨지고 있었습니다. 난 질투했어. 내가 이도 씨한테 진심으로 사랑받는 게, 난 평생 그런 사랑 못 받아봤거든. 아빠한테도, 엄마한테도, 누구한테도. 언니, 넌 숨겨진 딸이었지만 진짜 사랑을 찾았어. 난 정식 딸이었지만 사랑은 없었어. 아이러니하지? 언니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그만할게. 너랑 싸우는 거 지쳤어. 그리고 깨달았어. 내가 원하는 건 내가 가진 게 아니라는 걸. 난 내 길을 찾아야 해. 언니도 행복할 수 있어요. 분명히요. 고마워, 하리나. 처음으로 동생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 그날 저녁 정의도의 어머니 정미정 여사님을 뵈러 병원에 갔습니다. 여사님의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수액을 맞고 계셨고 숨소리가 가빴습니다. 하리나, 고생이 많지? 회사에서 힘들다며? 여사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너무 차가웠어요. 아니에요, 여사님. 괜찮아요. 이제 다 좋아지고 있어요. 우리 이도가 당신을 많이 좋아해. 그의 눈빛 보면 알아. 평생 그렇게 누군가를 바라본 적 없거든. 저도 이도 씨를 사랑합니다. 다행이구나. 내가 걱정 없이 갈 수 있겠어.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눈물이 났습니다. 여사님이 제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하리나, 너희 어머니 알아? 윤지혜 씨? 네. 어머니를요? 윤지혜 씨. 나랑 미술대학 동기였어. 정말 재능 있는 친구였지. 그림을 보면 영혼이 느껴질 정도였어.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와 여사님이 아는 사이였다니. 세상이 참 좁았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정말 슬펐어. 그 친구가 딸을 남겼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너였구나. 이게 인연이지. 여사님, 인연이야, 하리나. 너와 이도가 만난 건 우연이 아니야. 두 세대의 인연이 이어진 거지. 내 어머니와 내가 친구였고 이제 너와 이도가 부부가 됐어. 여사님이 미소 지었습니다. 평화로운 미소였어요. 어머니가 그린 그림들 아직 가지고 있니? 네,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어요. 20점 정도 돼요. 전시회를 해봐. 어머니의 재능을 세상에 보여주는 거야. 그게 어머니를 위한 최고의 선물이 될 거야. 숨겨진 예술가가 아니라 당당한 화가로 기억되게 해줘. 여사님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전시회. 생각해 본 적 없었어요. 하지만 좋은 생각이었습니다. 병원을 나오는 길 정의도에게 말했습니다. 이도 씨, 어머니 그림 전시회를 하고 싶어요. 여사님 말씀을 듣고 생각했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갤러리도 알아보고요. 2달 후 작은 갤러리에서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숨겨진 빛 마이너스 윤지의 화가 추모전이라는 이름이었어요. 어머니의 그림 20점이 걸렸습니다. 풍경화, 인물화, 추상화까지 모두 아름다웠어요. 전시회 개막식에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회사 동료들도 왔어요. 김민중 과장, 그리고 몇몇 팀원들이었습니다. 하린 씨 어머니가 정말 대단한 분이셨네요. 이 그림들 보세요. 전문 화가 수준이에요. 고마워요, 과장님. 와주셔서요. 그때 문이 열리고 백유정 본부장이 들어왔습니다. 놀라웠어요. 초대하지 않았는데요. 초대받지 않았지만 왔어요. 미술을 좋아하거든요. 이 전시회 소식을 듣고 궁금했어요. 본부장님이 그림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한 점 한 점 오래 바라봤어요. 정말 훌륭하네요. 당신 어머니는 천재였어요. 이런 재능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니 안타까워요.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하린 씨, 미안했어요.
당신을 너무 몰아붙였죠. 편견을 가졌어요. 본부장님이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실력 있다는 건 인정합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지켜봤어요. 열정도 있고 능력도 있어요. 고마워요, 본부장님. 다음 주부터 새 프로젝트 리더 맡아줄 수 있어요? 일본 시장 진출권인데 당신이 가장 적임자예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인정받는다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인지 몰랐어요. 실력으로, 노력으로 인정받는 거였습니다. 전시회가 끝나고 정희도와 함께 갤러리에 남았습니다. 어머니의 그림을 함께 바라봤어요. 어머니, 이제 전 숨지 않아요. 제 이름으로, 제 실력으로 살아갈 거예요.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니에요. 정희도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그림을 바라봤어요. 행복했습니다. 진짜 행복했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정미정 여사님은 그의 겨울 편안하게 돌아가셨어요. 마지막까지 정희도와 저를 보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행복하게 살아라는 말씀을 남기시고 조용히 눈을 감으셨어요. 저는 대성건설 정규직이 되었습니다. 마케팅 본부 과장으로 승진했어요. 실력을 인정받은 결과였습니다. 더 이상 계약직이 아니었어요. 언니 윤세리는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스스로 결정한 일이었어요. 마지막 날 언니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하리나, 난 프랑스로 갈 거야. 미술 공부를 다시 시작하려고. 언니, 미안해. 정말로. 너한테 너무 심했어. 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질투했어. 내가 이도 씨한테 진심으로 사랑받는 게, 난 평생 그런 사랑 못 받아봤거든. 사람들은 내 외모만 봤고 아빠의 딸이라는 것만 봤어. 언니도 행복해질 거예요. 이제 내 인생을 찾으러 갈 거야. 누구의 그림자가 아닌 나로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려고. 내가 보여준 것처럼 말이야. 언니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처음이었어요. 언니의 진심 어린 포옹이 따뜻했습니다. 행복해, 하리나. 너는 자격이 있어. 정말로. 언니도 행복하세요. 꼭요. 언니가 돌아갔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진짜 자매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랐어요.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만발한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정희도가 저를 한강으로 데려갔습니다. 여의도 벚꽃길이었어요. 왜 여기 온 거예요? 사람도 엄청 많은데. 하린 씨, 저를 봐주세요. 정희도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희를 쳐다봤어요. 손에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1년 전 우리는 계약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저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상자를 열었습니다. 다이아몬드 반지가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윤아린 씨, 제 진짜 아내가 되어주시겠습니까? 계약이 아닌 사랑으로 평생을 함께 살고 싶습니다. 매일 아침 당신과 커피를 마시고 밤에는 함께 별을 보고 싶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네, 좋아요. 이도 씨의 진짜 아내가 되겠습니다. 정희도가 일어나 저를 안아줬습니다. 벚꽃잎이 우리 주위로 흩날렸어요.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영화 같은 순간이었어요. 한 달 후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호화로운 예식장이 아닌 어머니의 그림이 전시된 갤러리에서요. 조촐하지만 따뜻한 결혼식이었어요. 하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회사 동료들, 친한 친구들, 그리고 가족들이었어요. 아버지도 오셨습니다. 새어머니와 함께요. 하리나, 미안하다. 너를 제대로 돌봐주지 못해서. 아버지 자격이 없었어. 아버지가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를 하셨어요. 괜찮아요, 아버지.
이제는 제가 행복하니까요. 그걸로 충분해요. 아버지가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평생 받고 싶었던 아버지의 포옹이었어요. 따뜻했습니다. 결혼식이 시작됐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정희도에게 걸어갔어요. 이번에는 가짜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신부로서요. 사랑합니다, 하린 씨. 평생 당신만 사랑하겠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이도 씨. 영원히요. 서약을 나눴습니다. 진심이 담긴 약속이었어요. 반지를 교환하고 입맞춤했습니다. 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이어졌습니다. 갤러리 한쪽에서 어머니의 그림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어머니 봐요. 저 이제 행복해요. 진짜로요. 그림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미소 짓는 것 같았어요. 하린 씨, 정희도가 다가왔습니다. 제 손을 잡았어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우리의 진짜 인생이요. 계약도 없고 거짓도 없는 오직 사랑만 있는 우리의 이야기요. 네, 함께 만들어가요. 우리만의 이야기를요. 손을 맞잡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함께라면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저녁 하객들이 돌아가고 우리 둘만 남았습니다. 갤러리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이도 씨, 제가 말했죠? 평생 그림자로 살았다고. 네, 기억해요. 이제는 아니에요. 저는 더 이상 숨겨진 이름이 아니에요. 유나린으로, 나 자신으로 당당하게 살 거예요. 당신과 함께요. 그리고 저는 그런 당신 옆에 서 있을 거예요. 평생요. 당신의 빛이 되어줄게요. 정희도가 제 손에 입맞춤했습니다. 따뜻했어요. 우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별이 뜨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도 씨, 우리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네요. 네, 하린 씨. 우리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예요. 사랑으로 쓰는 우리만의 이야기요. 갤러리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서울의 밤거리가 우리를 맞이했어요. 손을 맞잡고 걸었습니다. 더 이상 가짜 신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진짜 주인공이었어요. 제 인생의 주인공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누가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만드는 거라는 걸. 사랑은 계약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라는 걸. 유나린의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거죠.